함쌤의 골목상담소,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제뉴인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되어 있고요. 되게 사실은 이 단지가 좀 조경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들어오면서 이미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센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좀 이 제뉴인 심리상담센터의 좀 이름의 의미랄까요?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뉴인은 이제 제뉴인니스, 진정함, 참됨, 이 의미에서 제뉴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기도 하고, 인간 중심 상담에도 제뉴인니스, 진정성이라는 그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그건 이제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에게 보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더 중시를 한 거는, 내담자가 저와 상담을 받으면서 진정함, 자기 내적인 진짜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를 제가 바라고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어요. 정말 이제 참 자아라는 거는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나의 일부,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감정,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숨겨진 모습, 이런 것들을 정말 상담자 앞에서 점점 얘기하면서 드러나게 되고, 나도 그런 나의 모습을 정말 마주하게 되고, 그거를 진짜 상담자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수용을 해준다면 사실은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진정함을 만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상담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참 좋은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보통은 이상적 자아로 많이 밖에선 노력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정말 참 자기를, 진짜 나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진짜 참 좀 짜릿하기도 하고 변화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이름에 담으셨군요. 센터 이름에.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넣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세련된지는 모르겠어요. 세련돼요. 충분히 세련돼요. 예.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충분히 세련돼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특성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 오시고, 그리고 다 이제 성별은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주부도 있으시고,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여러 계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상담이라는 걸 저도 하고 있지만 이 상담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네, 우와, 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원래는 대학교 때는 법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관련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이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많이 오랫동안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가 됐어요. 20대 후반에. 그리고 모든 시험 준비를 다 접고서 우울한 상태로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저의 치유를 위해서. 상담을 그럼 알고 계셨어요? 심리 상담이라는 걸? 네네. 그래서 예, 대학 상담센터에서 좀 조금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네, 진지하게 상담을 접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감정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물어봐서 대답하는데 그게 계속 회가 거듭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느껴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1년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보려고 하던 중에 나도 한번 상담사를 해보면 어떨까. 같이 이제 필연인 듯 우연인 듯 해서 이렇게 대학원을 이제 2012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블로그에서 선생님 소개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네. 상담을 또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숫자가 정확한지 240팩이 막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상담 받으면서 좀 느끼셨던 것들이 있나요? 상담을 저도 많이 받았죠. 그냥 이제 상담자로서의 어떤 자기 내적 탐색을 위해 받는 상담을 자기 분석이라고 하고 그쵸. 그냥 이제 제가 상담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받는 상담을 그냥 상담이라고 한다면 저 이제 둘 다 좀 많이 받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돈이 아깝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치유도 되고 되게 지속적인 자기 마음과 인격의 변화를 낳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후회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적으로 만약에 상담자가 아닌 일반인들 분들께서 상담을 받는다면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비용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고 그쵸.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좋은 상담사냐, 맞아요. 뭐가 좋은 상담이냐 이런 거를 잘 알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한 뭐랄까 소감, 팁 이런 걸 말씀드린다면 한두 번 가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상담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5회기 이상 가보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대화도 해보고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좀 다르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제안도 해보고 그래도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바꿔보고 다른 상담 이런 시도도 좀 해보면서 상담에 대해서 조금 기간을 두고 탐색해 보시면 저는 그래도 상당히 보람찬 결과를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담자분들이 이 상담자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상담이 원래 이런 건가? 하면서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참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안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궁합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안 맞고 불편한 점을 진짜 표현도 해보고 그래도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상담자는 진짜 많거든요. 물론 좋은 상담자 찾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곳 찾아가 보시고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상담자로서 유독 좋아하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뭐 어디 나오는 대사일 수도 있고 뭐 공부하다 본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상담자로서 좋아하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 상담자로서 좋아하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상담자이자 그냥 한 명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말이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게 상담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정치적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삶의 맥락에서 좀 힘의 불균형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놓인 삶의 맥락도 사실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맥락이 있을 텐데 내담자가 그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는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 같아도 사실 그 상황에선 자기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좋은 선택을 한 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담자가 그런 이제 나와 내담자 간의 어떤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지위거나 어떤 뭐 환경의 차이 같은 걸 잘 이해를 못하면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좀 미묘하게 네가 좀 비정상인데 내가 너를 잘 이끌어서 정상으로 변화하게끔 도와줄게. 예. 상담자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참 쉽죠.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담자도 모르게 근데 이게 저는 내담자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상담을 끝날 때쯤에는 이제 자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짜 어떤 삶의 맥락에 있는지 어떤 힘의 불균형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는 어찌 보면 되게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을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은 좀 저희 골목 상담소의 공통 질문인데요. 상담은 땡땡이다. 뭐 땡땡이 두 글자는 아니어도 돼요. 네. 상담은 저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계를 체험하는 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는 자기 이해 그리고 체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화가 분노에 막 휩싸여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상담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을 이제 자기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면 뭔가 이제 우선 자기 얘기를 하시도록 편안하게 하시도록 도와야겠죠. 근데 이때 뭔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랄까 어떤 왜 우리 냉동실에 고기 얼리면 되게 꽁꽁 얼어 있잖아요. 정말 뭐 그거를 이제 조금씩 녹이듯이 정말 이제 과거에 나를 화가 나게 만들었던 사건이든 뭔가 어떤 사람이든 그 순간순간에 정말 머물러서 감정을 하나하나 펴보게 하고 정말 그거에 대한 뭐 위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럴만 했구나라고 타당화를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순간순간 이렇게 펼쳐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감정을 느껴보고 체험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자기 이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 이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가슴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었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딱 한 번의 조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 이해와 그게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면 사실 삶에서 변화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이제 변화까지 있는 것이 상담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내담자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걸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상담자로서의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도 본인의 좀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잘 먹고 잘 자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해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잠을 적게 자고 일과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최근엔 등산을 취미로 갖게 됐어요. 등산을 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비워지면서 마음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은 상담자지만 한때는 내담자였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게 되게 마음적으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 얘기를 가서 해도 될까? 그리고 상담자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이 드시는 게, 우려가 드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비용, 시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도 참 상담자로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더 좀 해소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담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기 어렵지만 문을 두드려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마음이 더 이렇게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상담자와 만나서 참 편안한 순간도 있고, 대부분 편안하지만 그래도 조금 갈등이 되는 순간도 있고, 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상담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상담자와 함께 시간을 함께 열심히 보내고 나면은 그 후에는 사실 상담을 성공적으로 받은 내담자 분들은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을 내어 문을 두드려 봐라.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함께 경험을 해보자. 그러면 결실이 주어질 것이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결실을 당신이 만드실 것이다. 예. 이런 좀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심리 상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많지도 않고, 요즘엔 또 이상한 정보도 워낙 많아서, 네. 더 많이들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면 결국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들 용기 내서 상담실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여기 센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